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8월 23일에 한큐바둑에서 두어졌던 한중 슈퍼매치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당이페이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이 한큐바둑은 또 덤이 한 집이 더 많기 때문에 6집 반이 아니라 7집 반이에요. 그 점을 감안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은 무난하게 날일자로 걸쳐가니까 붙이고 한 칸 튀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자, 여기서 걸쳐갔을 때 백의 선택은 높은 역공 아니면은 좌상기 쪽 공격 아니면 실전처럼 그냥 무난하게 두어갈 수가 있는데 당이페이 구단 일단 초반부터 신진서 구단과 전투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날일자로 받아두었고요. 붙이고 젖히자 백이 늘어두면서 처음에 흑이 패를 들어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마땅한 패감이 이곳밖에 없는데 백 입장에서는 받아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있고 이렇게 뚫렸을 때 변화가 백이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패를 들어가기보다는 이어주고 둘 때 벌려두는 게 무난하다 볼 수 있고요. 자, 이곳을 걸쳐가니까 걸쳐둔 수를 무시하고 그냥 날일자로 굳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눌려봤자 백이 하변 쪽에서 큰 세력을 지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별거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날일자로 한 번 더 넓혀갈 때 계속해서 하변 쪽을 무시하고 다른 곳을 두어가고 있죠. 그만큼 억지로 이 바둑에서는 모양을 지어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이 모양을 지어갔을 때 흑이 이런 자리만 차렷해 두더라도 역시나 한 번 더 침투하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한 번 더 지키게 된다면 흑이 살살살살 깎아 갔을 때 흑의 모양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변 쪽보다는 다른 쪽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어가니까 이곳으로 넓혀갑니다. 당이페이 군단도 직접적으로 집을 짓는 거는 별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의 모양도 지어갈 겸 백의 모양도 넓히는 일석이조의 자리고요. 두어갈 때 이제는 침투를 해야겠죠. 침투하니까 여기를 찌르고 붙여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초반에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두고 찌르고 이제 신진서 구단 기세상 이곳을 끊어가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참아두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참아두고 백이 지키면은 나중에 끊어 먹는 맛이 있죠. 그리고 백이 지켜줄 때 이런 식으로 벌려둔다면은 하변 쪽 백의 모양을 지웠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굉장히 실전적으로 바로 잡더라도 흑의 실리가 나쁘지 않고 이 흑 한 점이 쉽게 공격당할 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두라고 하는데 기세상 좀 끊어가면서 싸우고 싶은 자리죠. 백이 잡을 때 단수 한 방 쳐두고요. 자, 이곳을 밀어갑니다. 지금 당장 끊어가는 게 성립은 안 하지만 여기를 이제 늘었을 때 나중에 키워 죽이면서 사석 작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런 사석 작전이 있기 때문에 막상 백의 집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두기 싫은 자리이긴 한데요. 백도 그냥 이제 흑의 사석작전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곳을 두면은 이어주고 뭔가 당한 느낌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텁게 잡아두는 게 오히려 흑도를 공격해 가는데 조금 더 좋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도 살짝 완착이 나왔고요. 자, 흑도 이제 우변 쪽을 벌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이곳을 두 칸 뛰면서 흑도를 압박해 가는데요. 신진서 구단 여기를 이제 밀고 가면서 사석작전, 자기도를 희생하면서 흑돌에 대한 모양을 갖춰가는데 이 수루는 여기를 붙이고 막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물론 흑이 호구 모양으로 단수 치는 수는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호구 모양이 강력한 호구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는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한 신진서 구단 아예
자기돌을 3점까지 희생하면서 백돌들을 선수로 싸바르고요. 자,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아주 묘한 자리, 밭전자 행마를 해가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날일자로 두어가는 게 정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백에게 이 자리를 맞고요. 자, 여기 두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흑돌이 이미 사석 작전을 하면서 집으로 약간 손해를 봤죠. 그리고 살아가더라도 바깥쪽 중앙이 두터워진다면 뭔가 포석 단계에서 흑보다는 백이 조금 더 활발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을 중시하면서 여기를 끊어오면 이제 흑이 이곳을 붙이고요. 한 점을 넣을 때 젖혀가거나 호구 쳐서 젖혀가면서 하변 쪽 2점은 잡히지만 중앙 쪽에 모양 그리고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바로 끊어가지 못하고 이곳을 뛰어갈 때 지키고요. 하나 밀어둘 때 늘어두면서 흑도 이제 하변 쪽에서 손해를 본 만큼 우변 쪽에서 큰 집을 확보하면서 포석 단계는 서로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장면에서 당이페이 구단이 붙여가는데요. 자, 당연히 기세상 젖혀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오구 칠 때 늘고 여기를 밀고 끊어가면서 이제 전투 2차전이 시작을 합니다. 자, 단수 한 방, 그리고 자세를 잡으면서 이제는 흑도 살아둬야 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당이페이 구단이 끊었을 때 신진서 구단이 이 한 점을 바로 나간 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자, 물론 이 한 점을 나가면서 이 흑돌들을 자연스럽게 살려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점을 나가자 하나 꼬부려 두고 단수 치고 장문을 씌우는 수가 좋았고요. 흑 입장에서는 살려가기 위해서 실전처럼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살려가야 되는데 일단 빵따냄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죠. 입고 지킬 때 중앙 쪽을 벌려두던지 백 입장에서 아니면은 여기 약간 뒷맛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켜두고 흑도 살아줄 때 다른 큰 자리를 두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백의 중앙 쪽 모양이 싫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곳을 뚫어가면서 빵따냄을 주더라도 방금처럼 흑이 확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전에 이곳을 뚫어가면서 살려간 거는 당이페이 구단의 이 붙이는 코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았어요. 자, 이 수로 흑이 뒤로 물러나는 거는 자체로 뻗었을 때 흑이 살 수가 없는 궁도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단수 치는 악수 교환을 하고 한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을 회돌이 돌려치고요. 자, 이을 때 막는 수까지 선수 교환하고요. 자, 물론 하변 쪽에선 백이 손해를 봤지만 이 흑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거의 당이페이 구단이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까지 이제 침투를 하니까 흑 입장에서는 대마가 잡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백도 젖히고 꼬부리면서 패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한 수 좀 뭔가 팩감이 없기 때문에 단패기는 하지만 신진서 구단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수익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팩감을 쓰고요. 둘 때 흑도 뻗어두는 자체 팩감이 있죠. 자, 여기를 이제 붙이면서 팩감 공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단수 치고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가는 거는 백에 마땅한 팩감이 없어요. 여기를 끊어도 흑도를 잡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도 어차피 백 입장에서는 안 두더라도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다시 한번 끊어가면서 팩감을 만들어 두고요. 자, 이제 이곳을 끊어가는데 자, 이 수의 의도도 팩감 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리으면은 단수 치고 둘 때 이제 절대 팩감이 하나 생겨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 하변 쪽이 잡히게 되면 어차피 바둑은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때리는 팩감 사용하고요. 자, 역시나 이렇게 하변 쪽이 잡히게 된다면 흑이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려줄 수밖에 없을 때 계속해서 2패를 이어가면서 당이페이 구단이 기분 좋은 중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단수 치면서
팩감, 그리고 때릴 때 이곳을 밀어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버티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하변 쪽에 베개 팩감이 있기 때문에 때려두는 게 냉정했다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이 세점머리 맞고 뚫리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백도 어쨌든 중앙 쪽을 지켜줄 수밖에 없을 때 흑이 이런 식으로 벌려간다면 이 패싸움의 결과가 어쨌든 백이 수를 내긴 했지만 집으로도 손해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5대5의 승부를 갈 수가 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 계속해서 버틴 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자, 백이 때려내자 이곳을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하나 정도는 받아주고 때릴 때 젖히는 팩감이 있다는 거죠. 자, 들어갈 때 이곳을 때리고요. 자, 흑 입장에서는 이쪽 팩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지킬 수는 있지만 이제는 백이 여기를 끼우는 팩감이 있습니다. 단패가 돼버리면은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잡히게 되면은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이 패를 계속 해갈 수밖에 없죠. 자, 붙이는 팩감을 쓰고 이제 단패가 되면서 어쨌든 하변 쪽이 잡혔는데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곳을 붙이고 넘어가면서 조금은 불리하긴 하지만 역전의 기회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백 입장에서도 좌상이 그냥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페이 구단 맞고 끼워가면서 일단은 좌상 쪽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활용을 해주고 끊고 단수 치고 맞게 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다이페이 구단이 살짝 아쉬운 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좌상기를 살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은 이곳을 뻗는 게 더 좋았어요. 뻗을 때 흑이 좌상기를 잡으러 오자고 한다면 이렇게 잡는 게 깔끔하겠네요. 이곳을 막는 수가 또 한 번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빵 때려 버린다면은 좌상 쪽이 잡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부터 다이페이 구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 세점머리 젖히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쭉쭉 밀어가고요. 자, 여기서도 다이페이 구단이 젖히면서 조금 반발을 했다면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백이 한 두 집 정도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초반 이후에 중반전에서 엄청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집 차이는 뭐 두 집 반에서 한 집 반 정도로 그 차이가 미세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이페이 구단이 이곳을 뻗는 순간 신진서 구단 한 번 더 밀어가고요. 자, 늘 때 한 번 더 밀어가고 이렇게 크게 잡으러 오게 되어서는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백이 두 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가 딱 떨어지는 순간 흑이 한 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은 이 상변 쪽 세 점이 그냥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잡히게 되면 바둑이 불리한 걸 확신한 다이페이 구단이 마지막으로 수를 내려가는데 오히려 이 돌들이 더 큼지막하게 잡히게 되면서 승리의 여신은 신진서 구단에게 기울게 되었는데요. 뭔가 찜찜한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 이 호구치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딱 이 수가 떨어지면서 이 백돌 전체가 잡혀버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단수치고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흑도 차분히 하나씩 수를 줄여가게 된다면은 결국에 빅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뒤쪽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딱 이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백돌들이 잡혀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이페이 구단도 어쩔 수 없이 뻗어가면서 변화를 구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신진서 구단이 아니죠. 자, 결국에 젖히고 뻗는 수를 보자 유가무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페이 구단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다이페이 구단이 포석 단계에서 약간 우세하게 출발했는데 그리고 중반전 이 좌변 쪽에서 수를 내면서 다이페이 구단이 거의 필승의 바둑을 만들어놨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아주 완벽한 상변 쪽 이 바둑 초읽기 20초 또는 15초 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완벽한 수읽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역으로 상변 쪽에 100대 말을 크게 잡고 승리를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가 세계대회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나는 기사들인데 이렇게 한 큐 바둑에서 한중 슈퍼매치로 또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대국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아무튼 오늘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